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브리핑의 아나운서 김은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장기화되면서 전 산업 분야에 걸쳐 고용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이나 관광 숙박업, 또 공연업 등에서 고용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또한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빠르게 정부의 고용 안전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천상공회의소 오홍식 상근 부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1885년 국내 상권 수호를 위해 결성된 인천상공회의소. 정책 건의, 조사, 연구, 국제통상, 교육, 기업체 정보 제공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천 지역 종합경제단체로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오홍식 상근 부회장님을 만나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생각보다 오래 지속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드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 경제계 쪽에서도 보면 뭐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또 중소상공인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그리고 우리 인천시정부 또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저희가 그 편안한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저희 상공회의소에서도 이런 인천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국내 경제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요즘 우리 인천 지역 경제 상황은 어떤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예, 아까 그 모두에도 말씀하셨는데 네. 좀 거시 지표로 보면 생산이라든지 소비라든지 투자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게 실업이나 뭐 구조조정 네. 이런 걸로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관광이나 숙박,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네. 그런 업계 쪽에서는 굉장히 매출이 뭐 90% 감소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중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뭐 글로벌로 보면은 유럽 쪽이나 이제 미국 쪽에다가 지금 이제 심각한 어떤 상황에 지금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연계해가지고 우리 국내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인적이라든지 물적 교류 이런 것들이 장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뭔가 글로벌리 협조 체계가 좀 구축이 돼서 예. 이런 부분이 좀 조만간에 탈피를 하고 극복이 되고 정상 궤도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확실히 우리 인천 지역에서도 정말 많은 관광객이 줄어든 것을 심심치 않게 볼 네. 수가 있었거든요. 예. 이 차이나타운만 가보더라도 주말에는 정말 그렇게 북적이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좀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인천 상공회의소는 어떤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상공회의소가 이제 지역 경제계 이쪽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거를 해소하고 또 정책적으로 이제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자금 어떤 정책 자금 지원 확대라든지 아니면은 세제 감면이라든지 네. 뭐 또 임대료 인하라든지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뭐 4대 보험료 같은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완화나 해소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중앙정부 쪽에 집중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이제 전 국민들에게 발표를 했죠. 네. 여러 가지 기업의 어려움이나 중소상공인 그
어려운 부분들의 문제를 많이 해소해 주겠다. 그러면서 예. 이제 자금 집행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발표되고 저희 이제 시나 상공회의소 쪽에서는 그런 발표된 정책들이 얼른 신속하게 집행이 돼서 기업이나 국민들이 시민들이 어떤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고 또 국민들이 여러 가지 그 정책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와닿을 수 있도록 네, 추진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됐는데요. 많은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거는 경제적 기대가 클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의 민의를 표현할 수 있는 소중한 선택의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공회의소는 지역 시민들의 여론을 파악하고 기업의 의견을 조사해서 3가지의 역점 사항과 12가지의 중점 현안, 그리고 46가지의 지역 현안을 발굴해서 정책 제안하였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과 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인천경제의 3가지 희망을 세부적으로 제안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3가지가 어떤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뭐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선거가 있거든요. 대통령 선거도 있고 네. 지금 올해처럼 총선도 있고 예. 또 뭐 지방 선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정책적인 건의를 합니다. 주로 경제계라든지 인천 지역이 안고 있는 큰 틀에서 현안들을 좀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올해도 한 3가지 큰 틀에서 보면 3가지 정도로 건의했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가 그 수도권 규제 완화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그 오래된 현안이고 인천이나 뭐 경기도나 포함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수도권이라는 것 때문에 그 개발하는 데 제약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뉴욕이라든지 파리라든지 도쿄라든지 네. 이렇게 큰 세계적인 도시를 보면 수도권이라고 그래가지고 규제되는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즘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국가 간의 경쟁이라는 게 글로벌리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경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인천이든 서울이든 이런 도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그런 도시들하고 비슷한 경쟁 구조를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과도하게 수도권이라고 묶어가지고 규제를 하게 되면 그런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네. 게 첫 번째 이제 그 제안한 내용이고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수도권 규제가 과하게 강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희 인천만 이제 놓고 보면은 저희가 이제 공항도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그렇죠. 공항이죠. 예, 또 예. 항만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인적 그 여러 가지 인프라 같은 것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뉴욕이나 파리나 도쿄나 런던이나 뭐 이렇게 대비해서 경쟁력이 뒤처질 게 없거든요. 네네. 굉장히 좋은 경쟁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제 우리가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송도라든지 청나라 네네. 영종에 그런 데는 조금 성장 관리 권역 그래 가지고 조금 개발이 됩니다. 근데 거기를 벗어나면 다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네. 그래서 개발이 제한이 이제 규제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들을 세계적인 도시들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어떤 세계적인 도시로 딱 우뚝 서려면 그런 규제가 다른 어떤 세계적인 도시들하고 수준에 맞게 예. 이렇게 펼쳐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러 차례 이런 것들은 건의를 했는데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예. 이게 첫 번째 이제 제안 내용입니다. 네. 지방 분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이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이제 꽤 오래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의 어떤 자치 역량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국민들,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접촉해서 정책을 펼치는 게 지방정부거든요. 예, 예. 그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잘 펼쳐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방 그 자치 역량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지방 재정에 강합니다. 돈이 없으면은 예산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랫동안 이제 거리를 해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어떤 재원 배분이 7대3 뭐에서 약간 네네. 뭐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한 뭐 6대4나 뭐 이런 정도로 아니면 뭐 5.5대 뭐 이런 식으로 좀 넓혀줘야만 예. 지방 정부가 여러 가지 독자적인 어떤 정책이라든지 시민을 위한 어떤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방 어떤 자치 역량 강화와 연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지방 재정의 확충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 데는 좀 개선이 좀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인천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키우고 있는 쪽이 바이오 쪽입니다. 네네. 그래서 바이오 헬스 쪽의 어떤 산업, 그 다음에 인천 공항의 어떤 세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항공 산업, 항공에 기반한 뭐 MRO라든지 이런 산업을 키우는 것이 적정한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만들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바이오헬스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으면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네. 바이오로직스라든지 큰 어떤 굴지의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이 지금 자리 잡고 있고 그 기업을 키워 나가는 것이 우리 인천의 미래 비전을 열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천 공항 쪽에도 이제 항공 정비 MRO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산업들을 좀 입지를 하게 해서 세계적인 공항에 많은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항공 정비를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부가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사업을 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키워서 인천의 어떤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가자. 그런 차원으로 이제 건의를 한 게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세 가지를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서서 이제 새로 선출된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네.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예, 네, 네. 정치 활동 하시는데 예. 좀 보탬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상공회의소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역 현안을 발굴해서 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이다라고도 앞서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로 인해서 지역 경제를 더 활력 넘치게 하는 게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바이오 산업 원부 자재를 국산화하고 또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좀 더 이렇게 좀 부가적으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뭐 이렇게 바이오 시밀러 쪽에 이제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거든요. 네. 뭐 세계적인 이제 기업이죠. 예, 예. 근데 거기서 쓰고 있는 부품이나 원자재 이런 걸 보면은 국산화율이 한 3%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 90%가 넘는 것이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계적인 기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뒷받침하는 원자재나 부품이라든지 소재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이 국산화, 국내 기업을 키워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 포진해서 뭔가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이게 보면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쪽이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이 있고 여러 가지 밑에 기업들이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인천도 충분하게 그런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박남주 시장이 모시고 네네. 또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모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어떤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차, 2차 회의, 3차 회의를 해 나가면서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야만 큰 기업 밑에 거기를 보충해주는 1차, 2차
이제 어떤 산업들이 순차적으로 입지를 하면서 명실상부한 어떤 바이오의 어떤 핵심 네.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부분을 우리 상공회의소도 아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법으로 규제된 것을 또 개혁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상공회의소의 하나의 몫일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예.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업이 또 뭐 우리나라 대학이 이렇게 국내에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고 네. 세계적으로 경쟁하기 때문에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4차 산업, 뭐 인공지능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규제 혁파, 그 다음에 기업이 맘 놓고 활동할 수 있는 뭐 규제 샌드박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그런 어떤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 상공회의소 입장에서 보면 기업들의 어떤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법령이라든지 그런 그 생태계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그런 면에서도 저희가 뭐 중앙정부나 시정부나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또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뭐 이렇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관법이라는 게 있어요.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굉장히 규제가 엄격하게 지금 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중소업체들이 이제 그걸 지키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다. 네. 규제가 너무 엄격해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업체 쪽에서 많이 나와서 그 부분도 좀 뭔가 해소를 하는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대표자들 모아서 회의체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풀어 나가는데 네. 이런데 이제 하나의 어떤 그 틀을 만들어서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제조 쪽에 보면은 이제 중국이 이제 무섭게 이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네. 어떤 제조 쪽의 어떤 경쟁력이 상당히 이제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규제라든지 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기묘하다 이렇게 보고 그런 면에서 뭐 이렇게 중앙정부 쪽에서는 좀 과감하게 네. 어떤 발상에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좀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기업들의 전반적인 어려움과 고충에 대해서 우리 부회장님을 통해서 대신 한번 전해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기업이 상공회의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상공회의소는 지자체 및 정부 예산의 확보를 통해 각종 기업들의 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분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발생하면 먼저 상공회의소를 찾게 됩니다. 세무, 노무, 컨설팅은 물론이고 특허 지원이나 직원 교육, 구인 상담 등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경영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제품이 생산되고 판매를 하려면 지속적으로 거래처를 발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매년 상공회의소를 통해 해외 전시회나 박람회를 참여하면서 저희 회사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해외 시장 개척 및 매출 향상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지역 경제 발전의 견인차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보고 왔는데요. 영상에서 지자체나 정부의 예산 확보를 통해서 각종 기업들의 지원 활동도 강화해 나간다고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우리 인천에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네. 정책적인 어떤 건의라든지 이런 것들 푸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상공에 있어서 하고요. 예. 이제 중앙정부하고 해서 이제 하는 사업이 이제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 시정부하고 그다음에 특허청이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네.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이제 여러 가지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진행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인천 지식
그 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지식센터가 있는데 지식센터 보면 요즘 뭐 그런 말 지적재산권 예. 그거에 관한 업무를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거나 지원하거나 보호해주거나 네. 이제 그런 사업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일 것 중요한 같아요.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한 49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네. 그 창업 컨설팅도 하고 있고 좀 조그만 기업들이 보면은 뭐 지적재산권의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또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런 맞아요. 것들 지원해 예.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특허 쪽에서 이제 활동을 좀 자기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네. 또 한 분야는 저희가 그 인천 지역 인적자원 개발위원회라는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뭐 인적자원 운영이니까 말 그대로 인적 자원을 우리가 개발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천 지역에서 어떤 인력이 필요한가 그런 수요 조사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가 나오면 그 수요에 맞게끔 인력을 양성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력 양성 어디서 하냐면 인하대학이라든지 인천대학이라든지 아니면 폴리텍 대학이라든지 네. 이런 데다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여기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서 산업 인력으로 공급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력을 양성하는 그리고 이제 또 뭐 교육도 시키고 또 네. 구인 구직 연결도 해주고 이제 그런 어떤 인적 자원을 공급하는 그런 부분의 일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FTA하고 수출 관련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네. FTA가 체결된 국가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럼 우리 상공회에서 전문가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럼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잘 모르는 거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또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또 기업들하고 가서 수출 개척단도 만들어서 하고 수출 상담도 가서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유용한 컨퍼런스가 있으면 네네. 국제회의가 있으면 그런 데도 같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대기업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서 하지만은 중소나 영세업체들은 좀 그런 데 취약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공회에 있어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그런 걸 통해서 도움을 받고 기업이 성장하는데 많이 지원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많은 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뭐 시국은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위축이 되어 있는데 뭐 얼마 전에 지금 계속적으로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중앙정부 또 시정부 네. 또 기업체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까지 계속 이제 이런 돌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저희가 그 힘을 모으면 저는 분명히 이거 극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뭐 IMF도 극복을 했었고 그럼요. 또 금융위기도 다 돌파하고 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저력이 있는 그런 나라고 국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안 가서 이런 것이 이제 극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도 앞장서서 기업들이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닥친 위기들을 극복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해서 빨리 네. 극복이 돼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편안한 일상으로 이렇게 다시 복귀하는데 힘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봄꽃놀이 한번 가는 게 이렇게 평온하고 소중한 일상이 될 줄 네, 몰랐던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 그리고 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저희 상공회의소가 많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 상공회의소에서도 인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영 완화를 위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거리에서 또 가게에서 학교에서 밝은 얼굴로 모여서 서로 악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브리핑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